네, 안녕하세요. 최진곤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 그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그 국토부 장관 지명되기 전에 자기 딸 앞으로 자기가 사는 집을 증여를 하고 본인은 그 집에서 월세를 그 딸하고 사이한테 증여를 하고 본인은 월세를 주는 걸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됐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본인이 이제 3주택 이제 세종에 이제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본인이 분당에 사는데 뭐 분양권이야 뭐 아직 분양권이나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분양권도 이제 청약이나 이럴 때는 이제 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2주택인데 그러니까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처분하려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사실 다 갖고 있잖아요. 다만 이분이 이제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썼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뭐 공무원이라고 뭐 부동산 투자 뭐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고 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뭐 돈을 번 게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 정부가 그 3주택 이상은 집을 좀 처분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 김영민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상당히 그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모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작 요번에 그 국토부 장관 지명한 사람도 정작 3주택이니까 사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다, 모순점이라는 거죠.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이런 게 되게 적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3주택이 지명이 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자기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빨리 이제 그 딸이랑 사위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불법적이거나 이런 요소는 없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참 뭐 납득이 안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모순점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집 팔라고 하면서 양도세 중과했죠. 양도세 중과. 제가 예전에 그 제 책에도 양도세 중과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했어요.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아니 그 예전에는 그 세금을 적게 내는데 지금 50% 60% 세금을 내니까 여러분들 만약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본인이 다주택인데 예전에는 세금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와야 되는 걸 지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내야 된다. 이제 매도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팔고 싶나요? 네. 안 팔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해서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집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는 어때요, 여러분?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많이 줬다가 많이 축소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또 이게 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뭐 5년, 8년, 10년 그러니까 주택을 못 팔잖아요. 네. 혜택을 다 받으려면 이제 못 파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집을 못 파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양도세 중과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부도 이제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9.13 대책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 매수자들이 집을 못 사게 대출을 막아버렸죠. 대출을.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들도 아예 주택을 못 사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장하성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강남에 살아봤지만 꼭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모순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초등학생 엄마들이 요새 강남으로 많이 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그 교육제도 때문에 그래요, 교육제도. 지금 수능 없애고 학종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학종이 뭐냐면 수능은 예전처럼 정시는 뭐냐면 그냥 우리 수능이나 연합고사, 학력고사 봤듯이 그냥 똑같은 시험 보고 그거 점수대로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건데 요즘 학종은 뭐 특기생, 뭐뭐 잘하면 뭐 특기생, 어디 뭐 특기생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세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력이 없으면 대학을 못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력이 강한 데가 어디겠어요? 강남이잖아요, 파라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주택이 최근에 급등한 것도 이런 학군의 영향, 그 학종에 의해서 강남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자녀 보내려고 강남으로 옮기려고 하는 추세가 지금 상당히 강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남을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아라? 이것도 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봤고, 부동산 전문가로도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하고, 도대체 이런 정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세금도 있고요, 교육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측면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요, 여러분, 제 생각은 일단은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놓치는 게,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지금 아예 그 순통이 끊어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거래가 꽉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집값 안정이 그냥 살 사람도 못 사고 팔 사람도 못 사는 이런 거래가 딱 멈춘 상태를 말하는 건지 전 되묻고 싶거든요. 집값 안정이라는 게 그냥 거래는 활발히 되지만 집값이 안 오르거나 적당히 오르거나 그냥 거래만 활발히 되더라도 그냥 집값이 꾸준히 그냥 유지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집값 안정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노리는 거는 그냥 거래도 안 되고 그냥 동맥경화처럼 그냥 꽉 막혀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또 한 번에 또 폭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도 이제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요. 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놓치고 있고, 정부에서는 또 이게 너무 또 급격하게 오를까봐 또 너무 이런 부분에 이렇게 꽉 묶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더 나중에 되면 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왜냐면 상처도 골무면 골물수록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거래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삿짐 업체도 망하고요, 또 중개업소도 망하고, 거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짜장면집도 망해요, 여러분. 이사가 안 가니까. 인테리어 업체도 망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도 망하고, 신규로 분양을 했는데 입주자들이 안 온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놓치고 있지 않은가. 아예 또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강해서 말씀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에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증여를 하고 또 이렇게 분양권 거래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부동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